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오늘 상한가릴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3년 만에 온 기회, 삼성전자 여기서 쓸어담으면 대박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왜 3년이냐라고 하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이제 만 3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챗GPT, 오픈 AI 챗GPT 공개부터 시작해서 AI 붐이 일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흐름의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예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좀 변화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생기면서 4분기쯤부터 다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잘만 매수해주면 좋은 매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저점에서 추천을 좀 한번 해드렸었는데 저점 구간에 잘 담은 거 이번에 분할 매도 일부 가셨다가 다음 4분기쯤을 기점으로 해서 눌림목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잡아주면 좋은 두 번째 상승세에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기존의 삼성전자의 주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나는 새롭게 매수 타이밍을 고민 중이다 혹은 추가 매수를 고민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영상 체크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세상의 주가를 예측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00% 확률로 맞춰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보다 더 단 1%라도 높은 확률로 우리가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치명적인 손실은 좀 피하고 가장 확률 높은 자리에서 진입하기 위한 분석 영상이니까 영상 지켜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좋겠지만 우리 2025년도 하반기를 주도할 만한 종목들 제가 정리해서 자료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97,600분의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간단한 자료집을 준비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27페이지 정도의 자료집이고요. 하반기에 대세 상승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이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종목을 소개시켜드렸는지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자료집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간단한 설명 마치고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삼성전자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현 시점에서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되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65,000원대, 7만원대 가까이 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올라갈 때 저는 분할 매도를 천천히 지금 현재까지도 전략 매도 이런 게 아닙니다. 증시 분위기 보면서 분할 매도를 좀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가지 이유. 그리고 삼성전자가 4분기에 10월에서 12월에 저는 눌림목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눌림목 타이밍에 또 우리가 종목을 잡아봐야 됩니다. 왜 어째서 이 타이밍에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지 첫 번째 눌리는 이유 두 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이유. 4분기에 잡으라는 소리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잡으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간 이유 두 가지 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동의한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만 뽑아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 시점 분할 매도가 필요한 이유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상관이 있는 얘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의미 있는 얘기니까 꼭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호재의 반영이 끝났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는 HBM3E 이 제품이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면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고사하고 그 이외의 고객사들하고의 관계도 싹 다 끊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완벽하게 버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돌았었습니다. 마이크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등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만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났는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AMD한테 HBM3 12단 공급을 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도체 설계 논란이 해소되면서 AMD의 HBM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면 긍정적인 게 뭐냐면 엔비디아에게도 공급에 대한 가능성이 꽤나 있긴 하겠죠. 그리고 AMD는 최근 차세대 인공지능 칩 인스팅크 죄송합니다. 제가 익숙치 않은 발음이네요. 시리즈를 공개, 특히 수천 개의 칩을 연결할 수 있는 서버렉 헬리오스를 선보이며 AI 고객층을 확보했습니다.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게 자체 AI 반도체 혹은 이제 그 자체 AI 반도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다른 엔비디아 이외 기업들이 설계하는 반도체들이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낙에 GPU 시장에서도 AMD하고 꽤나 경쟁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보다 까다로운 기업이 없겠죠. 그래서 현재 AMD의 성능, 이 반도체의 성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러다 정말 엔비디아 대체할 수 있겠는데? 라는 이야기까지 성능을 좀 끌어올리면서 자연스럽게 고객사가 주목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삼성전자는 AMD한테 HBM3 12단을 공급하니까 AMD 반도체가 더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AMD도 좀 잘 치고 올라간 중이고, 그런 AMD에게 삼성전자가 HBM3 반도체를 공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호재가 주가에 이미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올라간 이유가 저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아까 납품까지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아직 납품까지는 아직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납품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하긴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 흐름을 보면 좀 바로바로 공급되지는 않겠구나라는 신호가 좀 있었어요. 자세하게 좀 보시면요. 원래 삼성전자는 3월 초에 3월 초에 엔비디아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의 천안 패키징 공장을 방문했었어요. 이제 서로 진짜 이 HBM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니까 이제 방문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6월 말에 정영현 삼성 SDS 반도체 부분장이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실제 이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많이 돌았냐면 드디어 삼성전자도 이 반도체 설계 제대로 바꾸고 나아가다 보니까 정말 엔비디아한테 납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좀 기대감까지 돌았던 시기가 요 시기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여졌었고요. 심지어는 삼성전자가 아직 누구한테 납품할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삼성이 HBM3E 반도체 생산을 가속화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팔지 명확하게, 물론 그들끼리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공시라든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생산한다는 건 좀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됐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렇게 자신감을 나타냈었던 이 양산을 시작하는 부분, HBM3 대량 양산을 조금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말 엔비디아 공급이 늦어지자 HBM3 12단 생산량을 줄인 것으로 최근에 파악이 됐었습니다. 재고가 급증하는 위험을 줄이고자 보수적인 운영으로 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AMD한테는 납품을 하는데 아직 HBM3E 버전은 사실상 엔비디아가 많이 사니까 엔비디아의 구매가 늦어지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생산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금씩 미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연스럽게 나올 만한 호재는 다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재 상황에서 분할 매도를 슬슬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나올 게 다 나왔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처음 이야기는 그럴 기본적인 흐름이고요.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 눌림목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인데, 바로 중국의 보급형 반도체 생산 시작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램을 만드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는 양대 산맥이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정도거든요. 이게 거의 3대 회사가 그냥 다 싹 다 자리 잡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이 하나 있어요. 해당 기업 이름은 바로 CXMT라는 기업인데요. 중국 기업입니다. CXMT라는 기업이 최근 들어 삼성전자를 맹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CXMT의 이제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전체 D램 출하량에서
DDR5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의 60% 이르도록 한다,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DR5는 가장 최근에 나온 HBM 이외 보통 이제 램들을 사용할 때 뭐 보통 컴퓨터, 덱스트 카드 컴퓨터에 들어간 이 DDR 버전입니다. DDR5 제품이 으로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보통 이런 DDR5 같은 경우에는 선도하는 회사,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주도하고 있었던 기술인데 이걸 최근 들어서 가장 빠르게 쫓아오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DDR5 양산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현재 반도체 판매의 일부를 뺏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이건 진짜 따라가는 게 어려웠었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CXMT는 오는 4분기까지 HBM 전용 생산 능력을 월 5만 장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HBM을 생산한다는 건데 이 HBM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삼성전자한테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들이 생산하는 게 HBM4를 생산합니까? 뭐 그 다음 버전을 생산합니까? 아니죠. HBM3 버전을 양산합니다. 딱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판매하고 있는 이 딱 겨냥된 이 목적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파일을 딱 뺏어갈 수 있을 만한 상품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5년 말까지 HBM3 제품을 샘플을 출시해서 2026년도까지 양산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고객사들한테는 먼저 이걸 많이 전달할 거고 연말까지 2026년부터 양산을 구축할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 초부터는 양산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2017년에는 HBM3E 진입 계획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HBM4를 기반으로 두고 HBM4를 하고 있고 HBM3도 HBM3E가 주력 매출인데 그래서 타격이 딱히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딱 HBM3의 판매량이 꽤나 높거든요. 그래서 HBM3를 시장을 뺏길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이죠. HBM도 그렇고 DDR5 버전도 그렇고 그냥 삼성전자가 주로 판매하는 제품들을 싹 다 CXMT가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요 매출처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조금 자세히 분석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똑같이 HBM3라고 한들 혹은 뭐 DDR5라고 한들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능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사실 디테일 부분을 따져보면 더 낮긴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HBM3E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나노 버전이 좀 달라요. 보시면 중국의 CXMT는 17에서 19나노 수준을 사용하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4나노 그리고 삼성 HBM3E는 뭐 13, 12나노 정도를 사용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 SK하이닉스의 HBM은 당연히 국제 표준 기구의 정식 인증을 받은 제품들, 이 기준을 딱 맞춘 제품들을 사용하고요. 중국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바는 딱히 없기 때문에 사실 성능으로 봤을 때 애초에 뭐 그 반도체가 낮은 나노, 이게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성능이 좋은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당연히 성능 부분에서 차이가 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정식 인증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호환에 대한 문제도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심각한 턱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좀 설명드리면요. 중국의 반도체 추격이 삼성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뭐 여기 내용이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성능이 어떻든 중국 CXMT가 중국 정부의 엄청난 수준의 보조금이 반영된 저가형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DDR5 그리고 HBM3 가격이 박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잘 팔려도 가격이 잘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꽤나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요즘에 여태까지 봤잖아요. 태양광 패널을 보셨습니까? 태양광. 이게 중국 보조금 받고 양산하면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셨던 게 뭐였습니까? 전기차 보셨죠? 중국 보조금을 뒤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얼마나 싸게 만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죠?
그 무서움을 이번에 이 반도체 시장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뭐 자세한 얘기 다시 보면요. 2024년 기준 삼성전자의 매출 중 31%가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반도체 매출 비중은 정확하게 공개되진 않았는데 이 정도면은 꽤나 반도체 비중도 꽤나 높을 것으로 보여져요. 못해도 한 20%는 되겠죠. 중국의 DDR5 HBM3를 양산하기 시작하면 중국이 직접 저가형 HBM을 원하는 고객들을 뺏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높은 성능을 원하진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고객들은 삼성전자 걸 안 쓰고 저렴한 걸 쓰겠죠. 중국산 걸. 특히나 중국은 자국 제품을 사용하는 애국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중국 정부에서 눈치도 많이 주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매출에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반도체 가격자차도 잘 올라가지 않는 흐름인데 오히려 떨어질 만한 가능성이 생기다 보니까 삼성전자에게는 너무 타격이 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계속해서 설명드렸지만 뭐라고 설명드리냐, 현 시점에서는 분할 매도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려요. 호재는 이미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중국의 보급형 반도체 시작이 연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악재가 있으면은 선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것 같으니까 초반에 좀 좋다가 한 9월 달까지 9월 달 부근까지 한 8월 달 부근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가 그러다가도 한 9월 달쯤 되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증시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정확하게 예상되지는 않기 때문에 슬슬 분할 매도를 현재 시작하는 것이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첫 번째 분할 매도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을 봐야겠죠. 그런데 그럼 4분 눌림목이 나온다는 건 이해되는데 왜 4분기에 매수를 또 해야 될까? 여러분들께서 의문이신 분들이 있으시죠. 삼성전자가 4분기에 다시 매수 타이밍 올 것 같은 이유, 그 이후에 내년부터 2026년도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HBM4 기대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이 진입하는 이 레거시 반도체 DDR 부분하고 그리고 HBM3 버전 이하 부분은 사실 중국이 저가형을 만들어내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대감은 그냥 HBM4를 잘 만드는 겁니다. 이걸 잘 만들어야 할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능성이 생겼냐?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보통 저렴한 반도체를 적당히 잘 파는 것에 집중을 많이 했고 AI 시대가 오기 전에 SK하이닉스는 돈이 더 들어도 독보적인 기술로 나아가는데 돈을 많이 쓰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좀 떨어지게 돼. 애초에 반도체 설계 자체 그런 가성비 이제 제품을 저렴하게 많이 만드는 이제 부분으로 갔으니까, 가성비 부분으로 갔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떨어진 부분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반도체 설계를 다시 해야 됐었어요. 처음에는 표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 하다가 최근에는 완벽하게 인정을 하고 설계 자체를 바꿨죠. 일시 D램이라고 해서 HBM이 이렇게 반도체를 여러 개 쌓아 올린 게 HBM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HBM이에요. HBM이다. 그럼 이 하나하나 반도체를 바로 일시 D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부품이다라고, 이걸 쌓아 올려야 이제 HBM이 되는 겁니다. 이 반도체 자체의 설계가 잘못되면 HBM을 아무리 잘 쌓아 올리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자체의 설계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일시 D램 공정의 재설계 작업 성공으로 최근에 30%를 밑돌던 HBM4 생산 수율을 50에서 70% 수준까지 올린 것으로 최근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통 판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돼요. 이달 초 12단 HBM4 샘플을 엔비디아와 AMD 등 핵심 고객사에게 곧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이 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이 고객사들은 테스트 해보겠죠. 이건 SK 하이닉스 거에 비해서 정말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정말 이걸 대체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테스트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8월 말에는 집접도를 높인 16단
샘플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이제 공격적이죠, 그죠? 16단까지. 이게 HBM이 지금의 12단이 지금 원래 보통 여러분들께서 12단하고 6단 네 개 더 쌓아 올린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탑은 높이 쌓아 올릴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수율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낮아져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12단까지 잘 쌓았어요. 난 16단을 만들고 싶어요. 13단까지 만드는 거 14단을 딱 올리려고 하는데 14단에서 만약에 내가 잘못 올려서 이 부분을 이제 잘못 올렸어요. 실수가 있었어요. 불량이 생겼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거 이거 떼고 다시 붙이면 될까요? 그런 거 불가능해요. 싹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12단에서 16단 차이는 기술력 차이가 어마무시하고요. 이건 진짜 높은 수준의 수율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16단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애초에 12단의 수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 16단까지 올릴 수 있다. 불량률을 극한으로 낮췄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가 현재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설계 자체를 바꿈과 동시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내부적으로도 양산 준비를 끝마친 상황이라고 밝혀졌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살아남을 길은 중국의 HBM3 추격 그리고 뭐 DDR 추격에 HBM4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현재 해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보다는 못하겠죠. SK 하이닉스보다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여태까지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었는데 확실히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1년 안에 1등이 다시 탈환한다? 사실 뭐 그런 거 쉽지 않죠. 뭐 기술 격차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삼성전자 기존의 자본력도 있고 삼성전자의 저력도 과거보다 존재하는 만큼 목표가 생긴 이상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기업도 조금씩 변화를 해나가면서 적어도 뒤처지진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HBM4고 그 이미 어느 정도 기술력이 완성된 듯한 모습을 꽤나 많이 보여줘서 1등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HBM4의 납품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어차피 이거 지금 당장 하는 거 아니거든요. SK하이닉스도 HBM4 만들어서 이미 이제 납품 준비를 완료했는데 어차피 엔비디아 이 HBM4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언제부터 사용하냐면 빨라봤자 내년 6월 6월 이후에요. 왜 그런 거냐? 이 HBM4가 어디 들어가냐면 이 엔비디아의 루빈이라는 차세대 반도체에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블랙엘 울트라를 현재 판매하고 있고 다음 버전인 이 루빈이라는 데에 바로 이 HBM4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좀 있어요. 뭐 요거 여유가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도 뭐 좀 시간이 좀 물론 뭐 전문가님들이 더 판단하시겠지만 여태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는 것은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를 정말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 설명드리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성능이 비슷하거나 적절하면 사실 엔비디아도 삼성전자가 HBM4 만들길 원해요. 왜? SK 하이닉스만 만들 수 있으면 SK 하이닉스가 돈 더 달라고 하니까 우리밖에 못 만들잖아. 나 10,000원이라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이제 요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률 대폭 올라갔죠. 막 거의 50% 막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4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저 말씀 좀 드리면 삼성전자는 근본적인 설계의 변화를 만들었고 그를 통해서 HBM4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고 심지어는 이 12단에 넘어서 16단까지 도전하고 있고 샘플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 연말부터 기대해봐도 되는 이유예요. 이제 이번에 이제 샘플을 제공하고 나면 연말부터 이제 구체적인 엔비디아가 누구의 HBM4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걸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적어도 실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이 정도 경쟁 분위기면 AMD 등 혹은 자체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공급할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건 정말 몰라도요. 다른 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뭐 메타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자체 AI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오픈 AI도 최근에 자체 AI 반도체 만든다고 했고 이런 데 공급할 만한 가능성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4분기에 매수해야 되는 상승을 좀 기대하는 이슈, 바로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확대인데요. 최근 들어 미국에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친환경적인 보조금은 깎이면서 악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뭐 우리나라 국내 전기차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뭐 풍력이라든가 뭐 특히나 태양광이라든가 전기차 부분에서 조금 좀 안 좋은 악재가 나오긴 했었는데 반도체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났습니다. 뭐가 호재가 났냐? 세액공제율이라고 해서 세액공제율이 원래 25%였는데 이게 30%, 3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으면 최종 이게 다 통과가 되고 나면 상원 하원 다 통과돼서 다 통과되면 트럼프만 서명하면 그게 시행되는 거거든요. 아마 트럼프도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뭐 트럼프 공화당 측에서 만든 뭐 트럼프가 만든 법안이니까 뭐 이걸 가지고 반대를 하면 미친놈이죠.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워낙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가능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의 본 변수 없으니까요. 뭐 그럴 거면 이제 법안 이렇게 만들지도 않았겠죠. 중요한 건 현재 세액공제의 확대가 현재 거의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세액공제 상세한 내용을 보면은 2026년 말까지 미국 내 건설 프로젝트를 착공한 경우에 세금을 이 정도 깎아줄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지금부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특히나 바이든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온 반도체 보조금을 더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바이든 정부부터 이미 보조금을 줄게 25% 세액 공제해 줄게 세금 깎아줄게 라고 했었던 건데 뭐 이 규모 자체가 대략적으로 6.9조 원 뭐 이 정도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크죠. 그죠? 어마무시하게 큰 규모의 정책이 진행됐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2022년도 상반기부터 미국입니다. 미국 테일러시에 착공을 시작했었죠. 근데 이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착공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99.6% 정도 거의 다 완성시켜 놓고 완공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고객사의 확보가 좀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보조금 문제가 있었죠. 특히나 이제 보조금 문제가 이번에 해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반도체 보조금 수정안에 서명하고 심지어 한미 무역 협상 변수까지 끝나면 저는 이게 본격적으로 완공을 시키고 고객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더 커졌거든요. 25%에서 30% 혹은 35%인데 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까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말 이제 그 규모 자체가 이러면 이제 적게는 한 8조 대에서 많게는 한 10조 대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보조금을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아마 내년에 이걸 수령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저는 HM4에 대한 근본적인 기대감도 있고 단발적인 돈이 더 생기는 기대감도 좀 있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지금 당장은 좀 분할 매도가 좋다. 왜 호재성 어느 정도 소멸이 됐고 다 반영이 됐고 주가도 꽤나 이제 올라간 상태고 심지어는 중국의 반도체 추격이 이번 연도 4분기부터다. 3분기 4분기쯤부터 시장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중국이 생산이 시작하니까 생태계를 망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잠시 주춤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가도 근본적으로 중국의 추격에 맞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HBM4에 대한 기대감 실제 채워가고 있고 심지어 내년 초 미국 반도체 보조금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존재하니까요. 이 두 가지 체크해 보시면서 공략 이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싹 다 짚어드렸어요. 드디어 삼성전자가 3년 만에 AI 시장이 시작된 3년 만에 기회를 조금씩 잡아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삼성이다라는 이야기가 뭐 주가가 떨어졌을 땐 다들 흔들리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삼성은 삼성입니다. 예, 구간이 명관이다. 괜히 나온 말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님들께서 만드신 말. 그죠? 그래서 확실히 4분기에도 눌림목 타이밍이 나오면 잘만 잡아주면 좋은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이밍 잘 받아보셔서 공략에 이어가시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도 좀 가끔 합니다. 다른 주식 뭐 초고가 다 올라가고 있는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있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는 사실 주가 상승폭이 엄청나서 잡는다라기보다는 가장 내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미 그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계셔서 물려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꾸준히 삼성전자에 대한 영상들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잘 보유하고 대응하시면서 나는 조금 더 많이 움직일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을 만들어 놨으니까 해당 자료집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당연히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2배 급등 후보 자료집 이런 자료집도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난 매일 급등 추천주, 난 단기 급등주가 필요해 라고 하시면 한 일주일 이내에 움직일만 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기 급등 1일 급등 추천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좀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확률 한 80%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한 80% 정도 승률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오늘의 주요 테마주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했었던 종목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뉴스 플러스 구와 관련된 관련주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 관련주 확인하고 오늘의 급등 추천주도 확인하고 장 마감한 뒤에 오늘이 가장 강했던 종목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최근 들어서 주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테마주들 확인하고 모든 시장에 대한 흐름을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끝낼 수 있도록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100% 무료고요. 심지어는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 보시다 보면 뭐 어디로 문자 보내시면 종목 드릴게요. 뭐 어디로 이제 뭘 설문조사 하는 척하면서 핸드폰 번호 빼가서 그거 하는 척하면서 개인정보 다 빨아가서 여러분들 스팸 문자, 스팸 전화 많이 받은 적 많으시죠? 그거 다 개인정보 다 털리는 겁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 없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그럼 이걸 왜 하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저 자신을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 사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안 드려도 원래 제가 투자자라면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개인 투자자라면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시장에 대한 흐름들인데 사실 이걸 성실하게 매일매일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만들어가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나태해질 때도 존재하잖아요. 사람의 몸 컨디션 상태 안 좋아지고 뭐 코로나 걸렸을 때도 저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한번 흐름을 잃으면 다시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항상 이게 고민이 되었는데 이런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료로 공개해드린다고 약속드리는 겁니다. 매일 1000분, 2000분 봐주시니까 제가 뭐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말 지키기 위해서 소위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 스스로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성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저에게 동기부여를 많이 매일매일 접속해 주시면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시는 거예요. 뭐니 주시면 여러분들께 더 유익한 정보들 많이 정리해서 나눠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저희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추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설명드려야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옵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급등촌 주식 장전시황 포착 자료입니다. 클릭해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급등촌주 눌러보시면 여러분들께 앞서 설명드렸던 자료집 공직을 맨 네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시장에 대한 자료집이 있으니까 맨 아래 대시상승 자료집, 하반기 자료집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요. 매일매일 추천주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장전시황에서는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자 상승 테마 그리고 오늘 아침의 주요 뉴스와 관련 종목들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가장 강력했는지도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